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원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은 조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서술형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첫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좌표평면과 그래프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읽고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각 좌표를 읽어볼까요? M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5. 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좌표는 1, H의 좌표는 2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2분의 3, T는 1, H는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좌표 평면의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과 3번은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 X축, Y축입니다. 자, 그러면 X축 위의 점, 여기 Y축 위의 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Y축 위의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X좌표가 0이라는 거죠. 그죠? X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Y좌표가 0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4 플러스 2A는 0.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3B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3B는 5. 따라서 B는 3분의 5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좌표평면을 한 번만 더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원점. 자, 그러면 이 좌표평면에서의 원점은 0,0이 맞죠? 값의 설명은 옳았습니다. 자, 3,0은 X축의 점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0,-4. 얘는 Y축의 점인데요. 자, Y축의 점은 어느 사분면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의 설명은 옳지 않고요. 자, 정의 설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자, 여기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점이 몇 사분면일까요? 제3 사분면이죠. 여기 제1 사분면, 제2 사분면, 제3 사분면. 제4 사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제3 사분면이란 말이네요. 따라서 정의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자, 무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제1 사분면하고 제2 사분면 위에 Y점의 좌표는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갑, 을, 무 이렇게 3명의 학생의 설명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정답
점을 그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5번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각 상황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아서 연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상황하고 그래프를 짝을 지어 봅시다.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에 어떤 그래프랑 알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속력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띄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시간은 가로축 X축이 시간, 세로축 Y축이 속력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세 그래프 다 그러하죠. 자, 그럼 잘 읽어보죠. 자,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내려가죠. 그런 그래프가 니은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니은이 1번하고 짝이 지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속력을 올리며 뛰다가 일정하게 속력을 유지하며 뛰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도중에 속력을 유지하고 있죠. 수평이니까, 그죠? 시간축하고 평행하니까. 그러면 얘는 기억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 봅시다. 속력을 올리며 뛰다가 그러면 이렇게 올렸죠. 도중에 속력을 내리뛰고 멈췄다 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3번은 디귿하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4월 어느 날의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축에서 이제 각 축에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는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가로축에 이제 시각을 xc, 그러면 시간이죠, 얘가.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세로축의 정보가 되겠네요. 이에 맞추어서 그래프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모두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날 해수면의 가장 높았을 때, 그러면 어디가 가장 높아요? 자, 어디가 가장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가장 높죠. 높은 시각이 7시 31분, 19시 43분 이렇게 두 번 있었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날 오후면은 어디를 나타내면 될까요? 이날 오면은 자, 여기를 주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시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시각이 여기고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각이 여기죠. 자, 여기 그러면 19시 43분이면 저녁 7시 43분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후, 그러면 가장 낮아졌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죠. 자, 여기서 다시 가장 낮아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장 낮아질 때가 어디죠? 여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시 구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시각이 12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날 오전 8시에서 12시 사이. 그러면은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시부터 12시 사이. 네모. 좋아요. 자, 해수면이 가장 낮았다? 자, 해수면이 가장 낮지는 않았죠. 그래서 니을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다음 관계식의 그래프를 아래의 좌표 평면 위에 그려봅시다. 자, y는 3분의 4x.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런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고 원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죠. 자, 원점을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3,4를 지나죠. 자, 그 다음에 3,4를 지나고 6,8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6,8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4, 자,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 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매끄러운 곡선으로 쭉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이때 x축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x축과는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줍니다. 자, 가능한 한 매끄럽게 한번 그려보려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또 한 쌍의 곡선을 그리면 되죠. 아, 여기 좀 삐뚤하다.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한 쌍의 곡선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는 2, 4분면과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도록 하죠.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판별하라는 문제입니다. x분은 y시간이다. 자, 그러면 x분 y시간. 그러면 60분이 1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을 풀면은 60y는 x가 돼서 y는 60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비례 관계라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 x분의 y는 60분의 1 이렇게 b가 일정한 두 변수의 b가 일정하죠. 일정한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길이가 120cm인 리본을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나눌 때 한 조각의 길이는 ycm이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120이 되는 거죠. 또는 y는 x분의 120이 되고 당연히 x는 0이 아니겠죠. 자, 이때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반비례고요. 자, 이때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거죠. 여기는 비율이 일정했지만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관계죠. 이렇게 정비례와 반비례의 뜻을 바르게 확인하고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아래 그림의 1에서 4의 그래프에 알맞은 관계를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1번 여기 이 직선에 대한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죠. y는 그리고 직선이니까 y는 ax꼴이고요. 자, a가 일단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죠? a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나요? 마이너스 1,3을 지나죠. 자, 을 지납니다. 그러면은 얘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런 그래프 어디 있나요? 기억에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2번 그래프입니다. 자, 이 2번 그래프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자, x분의 a가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임을 추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하죠.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2,2. 자, 그러면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하죠. 마이너스 4로 일정하죠.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일단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니까 A는 음수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그 A의 값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4가 비읍에 있죠.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3번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3번은 자, y는 ax의 그래프이고요. 자,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를 지나나요? 2,1, 1,1 지나죠. 그래서 a는 1이죠. 그러면 y는 x에 해당이 되네요. 니은. 자, 4번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요?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x분의 a, 얘는 a가 양수일 때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때. 자, 어디를 지나나요? 1,3을 지나고요. 3,1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두 변수의 곱이 3으로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자, 그러면 1,3, 3,1 지나면은, 얘가 A가 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미음이죠. 자, 이렇게 그래프와 알맞은 관계식을 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형 문제 1번. 자, 4점 A 마이너스 1,4, B 마이너스 1,-1, C 3,2, D 2,2, 마이너스 2 이렇게 4점이 있습니다. 4점을 일단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내고 여기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타내면 이제 사각형을 이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죠. 그러면 순서대로 쭉 이어봅시다. D, C, A, B. 자, 여기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좌표평면이 나타났으니까 그 넓이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쭉 그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쭉 그어서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보고 싶어요. 자, 더 참신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구별을 위해서 색칠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진한 연두색 칠해볼게요. 연한 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기호를 적당히 또 붙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F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자, 이렇게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사각형 DCAB는 삼각형 AEC 더하기 삼각형 CFD 더하기 사각형 EBD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2 여기 4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얘도 2분은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다리꼴이잖아. 그지? 사다리꼴, 여기 3, 3, 4.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자, 그러면 얘산수를 잘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33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몇 사분면위에 속하는지를 AB의 부호를 추론하여 추론하여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점이 제1사분면에 속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에 각각의 부호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점의 부호가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점도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A가 음수고 B는 양수가 되죠. 자, 이때 자 1에 의해서 2번 문제 요게 몇 사분면의 점인지 얘 구하고 얘의 부호를 구해야겠죠. 일단 자, 1에 의해서 A랑 B를 뺐을 때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음수가 되겠죠. 왜?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음수의 양수를 빼면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A분의 B는 자 양수 나누기 음수를 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좌표도 Y좌표도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이제 점 A는 제3, 4분면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점 B, AB, B는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도 구해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AB는 음수하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고 B는 양수죠. 자, 그래서 얘는 점 B는 그래서 제2 사분면 위의 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어로 언어적으로 표현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참새미가 쓴 수학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좌표축의 내용을 쓰고 모양에 유의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상황 1부터 나타내어 볼까요? 자, 자정 무렵부터 몇 시간 동안 기온이 변함이 없다가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기온이 낮아졌다가 자,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기온을 일정했고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기온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은 기온이 올랐어. 기온이 계속 올라갔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나타내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자정을 기준점으로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언제까지 새벽 4시, 몇 시간 동안 새벽 4시쯤까지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동이틀 무렵에 기온이 좀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9시까지는 일정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떠오를 까지 기온이 쫙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형이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상황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알아본 휴대전화 요금제 중에서 기본 요금 3만원에 데이터 2GB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자, 1기가당 1만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X축에는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합시다. 단위는 당연히 기가바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는 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라고 합시다. 요금 원이라고 합시다. 단원은 만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일단 2기가바이트까지는 기본 요금 3만원 낸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2기가까지 기본 요금 3만원. 데이터 2기가 기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기가당 1만원씩 요금이 추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2기가에 3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3기가가 되면 4만원을 내게 될 것이고, 자, 쭉 올라가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았어. 그치? 여기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진 않았었죠? 자, 이렇게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나타내어 보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나타내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이 아니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영환이는 체력 단련을 위해 매일 버피 동작을 200회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버피를 한 횟수를 Y회라 하고 시세한 횟수를 X이라고 하면 X와 Y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 보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매일 버피 동작을 200회씩 한대요. 자, 200. 자, 하루 하면 200회, 그러면 이틀 하면 400회, 3일 하면 600회, 4일 하면 800회. 그러면 Y는 200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영환이가 1년간 한 버피의 개수를 이의 식을 이용해서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의 관계식에 X는 365를 대입하면, 자, Y는 200 곱하기 365에서 73000, 자, 7300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5번 문제. 다음은 연우가 집에서 거리가 300m인 서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연우까지의 거리 Ym. 자, 그러면 시간 X분. 자, 그럼 여기가 가로가 시간이 되겠고요. 연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서점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여기서 0에서 5분까지 몇 미터예요? 300m고 일정한 직선이죠. 우리 정비례 관계 직선처럼 일정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분속 얼마가 될까요? 60m죠. 자, 300m. 자, 5분이 걸렸으니까 60m 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보도록 하죠. 직선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한 지
자, 그리고 뭔지는 알겠죠? 이제 축에. 자, 5분 후까지 분속 60m의 일정한 속력으로 서점까지 걸어 도착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한 부분이 있죠. 거리가 일정한 부분. 이 부분은 서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점에 몇 분? 5분에서 15분까지죠. 그러면 10분간 머물렀다는 얘기네. 그지? 서점에 머무른 시간은 10분이다. 10분이면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분에서 18분까지 또 보도록 하죠.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3분이 걸렸죠. 그리고 3분 동안 분속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고 보면 되겠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서점에서 집까지 돌아가는데 3분이 걸렸고, 자, 분속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보면은 1점이 감점이 되겠죠? 그죠? 1점 또는 2점이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예 틀린 표현은 가지수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있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6번 문제를 보면서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반비례 관계의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잘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참새미가 호포대교에서 화명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진 7km의 산책로를 시속 Xkm로 1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단, 올 때와 갈 때 모두 같은 산책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산책로를 14km 걸었다는 얘기겠지. 그지? 1회 왕복하면은 14km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4, 얘는 7, 여기는 3분의 14, 여기는 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4개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y 사이 관계는 x, y 14가 되겠죠. 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또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가 되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y는 x분의 14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새미가 주어진 산책로를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 1시간 10분 만에 1회 왕복했다고 할 때 시속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y는 시간이죠. 시간이 70분이잖아요. 1시간 10분. 그러면 1과 60분의 10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간. 자, 그러면 6분의 7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7을 2에서 구한 관계식에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7x 이렇게 됐죠. 는 14. 자, 그러면 x는 14 곱하기 7분의 6에서 12가 되죠. 그러므로 참새미는 시속 12km로 달렸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7번 문제. 정비례 관계 y는 kx, k는 단 0이 아니다. 의 그래프가 2점, 3,-5, b,6 이렇게 두 점을 지날 때 k-b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k가 상수 k를 구하셔야겠죠. 그죠? 자, 상수 k를 어떻게 구해요? 한 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한 점 3,-5 대입해 볼까요? 자, 기억. 자, 첫 번째 y는 kx에 자, x, y는 3,-5. 자, 그래서 한 점을 대입하면은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식을 풀면은 3k는 -5. 따라서 k는 -3분의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3분의 5에 자, x, y, b,6을 대입해야겠죠. b,6 얘를 대입하면 즉 그러니까 y좌표가 6일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x좌표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3분의 5 b는 6 따라서 b는 6 곱하기 -5분의 3 얘 산수 잘했더니 -5분의 18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k-b는 -3분의 5 -5분의 18 그러면은 얘는 산수를 잘했더니 15분의 29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이번에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인데요. 이번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이제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한 쌍의 곡선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서로 두 곡선이 서로 원점에 대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점 4,-5가 있을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일단 구하셔야겠죠. 자, a를 일단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a에 x, y는 4,-5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a는 -5 따라서 a는 -20이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한 쌍의 곡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자, 아니면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에 점은 서로 원점 대칭하는 점이 짝이 지어지겠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해결법을 y는 x분의 -x분의 20 위에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려면 x는 20의 양의 약수를 절대값으로 갖는 정수가 되면 되겠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20 따라서
구하는 점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죠. 자, 12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번 문제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A는 정비례 관계, Y는 4X의 그래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 D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점 B의 좌표가 얼마래요? 4분의 3이래요.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점 B에 먼저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거는 뭔지 알겠죠? 점 D의 좌표를 구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점 B에 3,0이죠. 그러면 일단 이제 4분의 3,0이죠. 그러면 여기 4분의 3, 무엇인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세모, 네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 점 A의 좌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점 A 좌표를 구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여기의 길이가 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고 나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 여기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직각이 되고 이 두 변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으면은 자, 여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4분의 3 플러스 요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 점 B의 좌표는 B 4분의 3, 0이고 A의 X 좌표도 B의 X 좌표와 같으므로 점 A의 좌표는 A 4분의 3,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 3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니은 변 AB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겠죠. 또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므로 변 AD의 길이도 3. 따라서 D의 좌표를 구하면 D는 4분의 15, 3이 돼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점 D는 Y는 X분의 A 위의 점이므로 자, X, Y는 4분의 15, 3을 Y는 X분의 A에 대입하면 그러면 A 나누기 4분의 15가 되죠. 그러면 얘는 3. 그러면 따라서 A는 3 곱하기 15분의 4를 해서 얘는 5분의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5분의 4가 된다는 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단원평가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번 한 학기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